앞 시간에는 산천제 시대 이 1565년 선생의 나이 65살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15강에 이어서 제4기 산천제 시대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살이 되던 해 1566년 1월 선생은 지곡사로 제자들을 불러 만났습니다. 1월 10일 선생이 지곡사에 도착했습니다. 덕계 선생이 옥계 선생과 함께 와서 배웠습니다. 다음 날 계암강익, 동강기무홍, 매촌 정복현, 양성은 도희령, 역양 정유명, 남계 임희무, 사암 노간 선생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원근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5일 동안 강해를 열었습니다. 이해 1566년 덕계 옥은 선생이 성균관 학정으로 임명되어 서울로 떠나자 선생은 전송하며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정오학록근 상경, 서울로 가는 학록 옥은에게 줌, 일각초분처, 한 발짝 처음으로 헤어지던 곳이 내내 백리오, 오고 오니 멀어져 백리나 되었구나. 산두회망진, 산마루에서 아득히 돌아보니 서로경초초, 서울 가는 길 더욱 멀기도 해라. 이에 1566년 2월 구암 이정 선생을 단속사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구암 선생은 당시 순천부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생실 이준민 선생의 사위인 대소원 조종도 선생과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약속한 날 단속사를 찾았습니다. 단속사에는 고려 말기 통정 강회백 선생이 젊은 시절 절에 와서 독서할 때 심었다던 매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회백의 벼슬이 정당문학에 이르러 나중에 이 매화를 정당매라 하였습니다. 선생이 단속사에서 이 정당매를 두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단속사 정당매. 사파 성령 산 불고 절 부서지고 중파리하며 산도예와 다른데 전왕자시 미강가, 전왕조 임금은 집안 단속 잘하지 못했네. 화공정 오한매사, 조물주는 정령 추위 속의 매아일 걸어쳤나니 자길개와 금일화. 어제도 꽃 피우고 오늘도 꽃 피웠도다. 구암 이정 선생은 남명 선생에게 경전의 뜻이나 성리학의 요긴한 것을 묻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1566년 3월에 선생은 갈천 이문, 옥계 노진, 계암 강익 선생과 함께 안음 옥산동을 유람하였습니다. 원학동에서 장수동을 거쳐 옥산동까지 갔다가 갈천정사에서 하루를 묵고 돌아왔습니다. 유람하면서 시 세 수를 지었습니다. 유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벽봉고삽수 열암, 푸른 봉우리 우뚝 솟았고 물은 쪽빛인데 다치다장 불시탐, 좋은 경치 많이 간직했어도 탐내는 건 아니라. 문설 하수 담세사, 이잡고 살면서 어찌 꼭 세상사 이야기할 것 있으랴. 담산단수 역다담, 산 이야기, 물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가 많은데. 다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 수.
춘풍 삼월 무릉환 삼월 봄바람 무릉도원 속에서 논이 나니 재색 중류 수면관 개인 하늘빛에 시냇물도 넓구나. 부시 인류 비분사 한 번 노는 것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니라도 이류 인세 여극난 인간 세상에서 한 번 놀기는 응당 어려우리. 또 한 수를 지었습니다. 유 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백석 운천면 하얀 바위는 구름처럼 청가지 모습 청라직망기 푸른 능굴은 만개의 배틀로 짠 듯 막교 모사진 다 묘사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 테니. 이해 1566년 7월에 명종은 교지와 함께 선생을 육품배설을 내리면서 불렀습니다. 선생은 몸이 아파 올라갈 수 없다고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명종은 8월에 다시 궁중의 의학을 관장하는 내연에 명하여 선생에게 약을 지어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식물을 갖추어 지급하게 하면서 교지를 내려 궁중의 인장을 관장하는 상서원 판관에 임명하면서 불렀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경하게 밝고 행실이 깨끗한 선비를 같이 불렀는데 함께 부른 사람은 대곡 성운, 일제 이항, 갈천 임훈, 후계 김범, 석봉 한수, 동강 남은경 선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현재 살림에 있는 현자로서 조식만한 이가 없다고 말하므로 다시 선생에게 이와 같은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선생은 이해 1566년 9월 18일 산천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람을 보내어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제자 덕계 옥은 약포 정탁 선생에게 서울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10월 1일 아침나절에 한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옥은 정탁 선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오후에 생질인 이준민 선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준민 선생은 강계부사로 있다가 아버지 안분당 이공량 선생이 지난해 1565년에 돌아가셔 돌아와 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문하고 쉬었습니다. 10월 7일 대걸로 들어가 옥가 현감으로 제수되어 올라온 김범 선생과 함께 숙배하고 사정전에서 치도의 방책을 아렸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 어렵다고 여기고 남명은 10월 11일 벼슬을 사양하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전별하러 나온 사람들이 운집하여 2배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때 옥은과 정탁 선생이 도하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한강에 나가 장막을 치고 선생을 모셨습니다. 선생은 벗 성운과 나란히 도성을 나와 헤어지면서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정별 대곡, 대곡과 작별하면서 출자 북문 동도한, 북문으로 나와 함께 한강을 건너서니 삼동 유유 성비동, 세 가지는 같은데 성은 같지 않다네. 구고 학화 해심은 굽어진 골짜기에서 학이 화답하는 것 일찍 바라던 바인데 천리 성분 이도궁, 천리의 별처럼 떨어져 이미 길이 막혔구나. 야수동류 기불반, 들판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 돌아오지 않고 세운남아 거무종, 변방의 구름은 남쪽으로 내려가 뒤쫓을 수 없구나. 정령 100일
상사이 한낮에 적는 곳으로 생각하는 뜻이 혼몽 은근 다야통 뒷날 밤 꿈속에서라도 은근히 통하겠지. 이해 1566년 12월 2일 선생이 배설에 나아가지 않자 명종은 채직을 명하였습니다. 선생이 왕의 소명을 받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월담 최황 선생이 예물을 갖추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월담 선생은 1558년 명종 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6년 명종 21년 선생이 왕의 소명을 받고 서울에 올라간 그 해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뒤에 배설이 자찬성에 이르렀습니다. 사후 영의정에 정직되었으며 해성군에 봉해졌습니다. 이에 1556년 선생은 김해 산해정에 가서 조씨 부인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암 정인웅 선생이 산해정으로 찾아와 선생을 보름 동안 모셨습니다. 정인웅 선생이 돌아가려 하자 선생은 격치성 정가를 손수 써주고 그 뒤 다시 제 산해정서 대학 8조가 후의 시를 적어 주었습니다. 제 산해정서 대학 8조가 후 산해정에서 대학 8조가의 뒤에섬 일생우락 양번은 한평생 근심과 즐거움 둘 다 귀찮은데 레유 전현 위수번 선현들 이선 덕분에 깃발을 세워두었네. 참각져서 무학술 저술하고자 해도 학술 없는 게 부끄러워 강작금포 우장은 억지로 해포를 긴 말에 붙이노라. 이 점 한강 정구 선생이 산해정으로 남명 선생을 찾아뵈었습니다. 한 달 남짓 모시면서 학문에 있어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현우 칠한의 덕실, 세도의 시변, 사정과 시비, 출처와 어묵 등에 대하여 끄덕대풀이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한강 선생은 17살에 선생의 제자인 덕계 오건이 성주 황교의 훈도로 부임해오자 그에게서 주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1살 때는 안동의 예안으로 태계 선생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명 선생을 찾아와 수학하였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한강 선생은 21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회시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과거에 나가지 아니하고 언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학행이 조정에 알려져 나중에 청거를 받아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1580년에는 38살에 창녕 현감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강 선생은 형조 정랑 등의 내직은 대체로 사임하고 외직 중심으로 출사하였습니다. 42살에 동복 현감, 44살에 함안군수, 49살에 통천군수, 50살에 강릉부사, 51살에 강릉대도호부사, 54살에 강원도 관찰사, 55살에 성천도호부사, 60살에 충주 목사 등을 지냈습니다. 61살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많은 서적을 편찬하기도 하고 태계 선생과 심경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면서 태계 선생의 심학을 개성하였고 심경발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현재 한강급 문록에 등재되어 있는 문인만 하여도 340여 명에 이릅니다.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문을 지었습니다. 패백을 받들고 가서 배운 때 지난 병인년 봄이었네.
다행히 선생이 천하게 여겨버리지 않고 거두어 제자의 반열에 끼워주셨네. 더구나 가르칠만 하다고 생각하여 깨우쳐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네. 논하고 설명하고 경계하고 꾸짖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파해 주셨네.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셨는데 가르칠수록 더욱 무궁하여 마치 강물이 굴러가듯 바다가 뒤집어지듯 하셨네. 절절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하게 선을 즐거워하는 정성이 환히 드러나 빛나고 깨끗하였네 하였습니다. 67살에 1567년 유대수가 찾아와 배웠습니다. 유대수 선생은 본래 서울 사람인데 선생의 명성을 듣고 사모해 오다가 마침 경상도에 도사로 부임하게 되어 덕산으로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의 가르침에 심취하여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선생의 생애 제4기 산천제 시대 4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